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바이오 시장의 정말 뜨거운 이름이죠.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강점은 과연 뭘까요? 한국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가캠 바이오냐? 아니면 ABL 바이오냐? 항상 이렇게 라이벌로 묶여서 비교가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이 두 회사가 라이벌로 꼽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리가캠 바이오가 가진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이 두 회사의 라이벌 구도부터 시작해서요. 리가캠의 핵심 기술인 ADC가 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조단위 계약을 따냈는지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엔 두 회사를 직접 맞붙여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바이오 기업 이야기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 시장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비교가 돼요. 신기하게 한쪽 주가가 오르면 다른 쪽은 좀 잠잠하고 뭐 그런 모습까지 보일 정도니까요. 이 라이벌 구도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리가캠 바이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영어로는 ADC라고 부르죠.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교한 무기인수이죠. 그럼 이 유도 미사일, 즉 ADC 기술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게 과학 얘기라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핵심 원리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과정은 딱 세 단계예요. 첫 번째, 우리 몸의 정찰병인 항체가 암세포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착 달라붙습니다. 두 번째, 항체에 매달려 있던 링커라는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면서 그 안에 숨겨둔 강력한 약물, 이걸 페이로드라고 하거든요. 이 페이로드를 암세포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세포 안으로 들어간 약물이 터지면서 암세포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 아닌가요? 그리고 이 엄청난 ADC 기술을 구현하는 리가캠 바이오만의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 그 이름이 바로 콘주얼입니다. 이 콘주얼 플랫폼 기술이 바로 리가캠의 모든 기술력의 집약체고 또 수많은 글로벌 빅딜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력한 기술에도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약효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요. 이걸 반복해서 쓰다 보면 몸에 독성이 쌓일 수도 있고 암세포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ADC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리가캠 바이오가 이 콘주얼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즉 어떻게 기술을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연결시켰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맺은 기술 이전 계약들이 그 확실한 증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리가캠 바이오가 정말 꾸준하게 성과를 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0년 익수다부터 시작해서 2021년 얀센, 2023년 오노, 그리고 올해 소티오 바이오텍까지 기술력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와, 그 중에서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계약이 바로 이 얀센과의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 보세요. 무려 2조 2천억 원. 2조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리가캠의 ADC 기술 가치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리가캠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익수다에 기술 이전한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 LCB14가 있고요. 방금 본 얀센과의 초대형 계약의 주인공인 LCB84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NCB74가 있는데 이건 과거에 화이자 같은 거대 제약사도 개발하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어려운 타깃이에요. 그만큼 고위험이지만 성공만 한다면 정말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의 영원한 라이벌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두 회사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표 하나로 두 회사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리가캠은 ADC 플랫폼으로 항암 분야에 올인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으로 뇌질환 같은 신경계 질환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도 다르죠. 리가켐은 얀센, 오노와, ABL 바이오는 사노피, GSK와 손을 잡았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파트너를 둔 셈이죠.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지막 줄, 바로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하죠? 지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리가켐바이오 주가가 약 2배 오를 때 ABL 바이오는 무려 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ABL 바이오의 성장 스토리에 훨씬 더 열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리가켐바이오의 미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즉 촉매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리가켐바이오 앞에는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얀센으로부터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마일스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소티오로부터 마일스톤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고수익 자산 LNCB74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또 다른 조단위 기순 이전 계약이 터져준다면 지금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별 기업의 호재와는 다른 차원의 아주 큰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 국민연금이 코스닥 시장 투자 비중을 현재 3% 수준에서 10%까지 확 늘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요, 코스닥 시장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큰 자금은 보통 시가총액이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리가켐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파이프라인 성과와는 별개로 이 큰 수급의 힘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얻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ABL 바이오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리가켐바이오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단위 마일스톤과 국민연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 변수까지 앞두고 있죠. 결국 우리 투자자들에게 남겨진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선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플랫폼 기술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